기후변화 위기로 국토의 90%가 사막화된 불교 국가 몽골에서 서울 강북구청이 앞장선 나무 심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적 음식 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사찰 음식을 홍보했습니다. 서울 수국사가 상월선언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금강경 100일기도 입제와 상월청년회 2기 수계법회를 함께 봉행했습니다. BBS TV 인기 프로그램 대원스님의 조주로 깡설이 6년 대장정을 회양합니다. BBS 이선재 사장은 명강의로 방송 포교에 기여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대원스님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대승불교 대표 경전 화엄경이 비구니 대강백 1초 스님에 의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음 달 14일 충남 공주 동학사에서 대방광불 화엄경 출판 공정식이 봉인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국토의 90%가 사막화된 불교 국가 몽골에서 국내 지자체 지구 살리기 사업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강북구청이 코로나19 방역체계 완화 후 최초로 몽골의 황사 발원지 현장에서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목받았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칭기즈칸 공항까지 하늘길로 3시간 반, 그리고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육로로 4시간을 더 달려 도착한 몽골 볼가나이막 바양노루 솜. 솜은 우리로 따지면 군 정도의 도시지만 해마다 한반도로 유입되는 황사의 발원지이자 지구온난화로 이미 지역의 대부분이 사막화돼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곳입니다. 몽골어로 물이 많다는 뜻이 담긴 바양노루 지명과는 달리 본래 15개에 달하던 대형 호수 대부분은 거의 말랐고 그나마 남은 호수 6개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Сүлжилт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Баяннуур сум бол говийн бүсэд оршдог. Манай сумын хувьд бол сүлжилт бас нилээдгүй байсан. Харьцангуй юуны төвшмөл гайгүй харьцангуй гайгүй болж ирж байгаа. Элсний нүүдэл. Элсний ойжуулалт энэ моджуулалт хийгдсэн хойш бас харьцангуй гайгүй. Гэхдээ сумын хэмжээнд нийт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н 60% нь энэ хөрсний сул болон элсний нүүдэл явагдаж байгаа. 서울 강북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몽골 바양노루솜에서 지구 살리기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펼쳤습니다. 바양노루솜과의 이 자매 결연을 더욱더 확대하고 몽골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모든 일에 강북구가 앞장서서 동참하도록 그렇게. 강북구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한 시민단체의 15년 환경운동이 모델이 됐습니다. 그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여기에 대부분 가난한 지역 주민들이 생활도 하고 또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평생 동안 직업으로 할 수 있다. 사막화로 초지가 줄어 목축을 포기하는 환경 난민들을 위해 단순히 땅에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유실수와 구황작물 등 20만 그루를 심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조촐하지만 정성스런 환영식과 음악회로 강북구와 시민단체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Би 2007 онд яг хамгийн анх ингээд Солонгос улсаас ирээд мод тарьж явах үед нь яг өөрөө энэ сургуулийнхаа 10 жилийн сурагч байжгаад яг тэр үеэр нь оролцож исэн. Тэгээ мод тариад явжсэн. Тэгээд сэтгэл бол тэр үедээ бол хүүхэд байсан болохоор их гоё ингээд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 ирээл мод тариад ингээд хөвгөлтэй санагдчихсэн. Одоо яг ингээд өөрөө буцаад сум орон нутагтаа ирээд ажиллаад ингээд ургасан байгаа моднуудыг хараад бол за манай сум орон нутагт хэрэгтэй. Тэгээд цөлжилтөөс ингээд сэргийлээд цөлжилтийн эсрэг ийм үйл ажиллагаа хийж исэн юм байна гэд маш их сэтгэл өндөр. 강북구는 향후 지속적인 나무 심기 프로젝트와 사후 관리 외에도 경제와 교육, 환경과 관광 등 다분야에 걸친 교류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몽골 사막으로부터 한반도로 유입되는
황사를 줄여보기 위한 서울 강북구청의 식목 프로젝트는 고용 창출로 현지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돌고 국가 간 전략적 연대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 볼간 아이막 바양노루 솜에서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사찰 음식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은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 그랑펠레에서 열린 테이스트 오브 파리에 참가해 한국의 사찰 음식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테이스트 오브 파리는 매년 프랑스 미식계 셰프를 초청해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축제이자 세계적 식음료 업계가 참여하는 음식 박람회입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협업해 한국의 맛을 주제로 준비한 부스에서 홍승 스님의 사찰 음식 시연을 비롯해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박람회 주요 이벤트에도 참가했습니다. 사찰 음식 전문가 홍승 스님과 여거 스님은 쌈밥, 오이무채 소박이, 연꽃차 등을 소개했고 사찰의 콩국수 조리법도 선보였습니다. 한국과의 국제교류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 학생들이 충남 계룡산 갑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전통 불교 문화의 정수를 체험했습니다.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생 35명은 지난 14일부터 2박 3일간 갑사에 머물며 사찰 스비 교육을 시작으로 예불과 걷기 명상, 108 여의보주 만들기, 울력과 토론, 스님과의 차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갑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평산 스님은 갑사는 420년의 아도 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160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기도 도량이라고 소개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청남도와 공주시의 지원을 받는 템플스테이 플러스1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문화유산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을 둘러보는 공주 시티 투어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몬드라곤 대학생들은 지난달 말 서울 조계사 인근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수국사가 상월선언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도량으로서 청년불교 조직화와 제가자 수행동료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거 입제에 맞춰 신도들을 상대로 한 금강경 100일기도 입제와 상월 청년의 수계법회를 함께 봉행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50여 명의 수계 제자들이 부처님께 청정한 삶을 발언하며 대승보살이 되어 살아갈 것을 서원합니다. 알고 모르고 지어온 모든 죄업과 잘못을 불에 소멸시키며 참된 불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울 수국사가 상월 청년의 2기 회양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부처님 도량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는 그런 불자 청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해양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참 불자로 시작되는 한 걸음의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더 불교의 호법 신장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청년 불자들의 모임인 상월 청년회는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이 비불자 108명에게 부처님 인연을 맺어주겠다는 원력으로 출발한 수미산 원정대의 청년 버전입니다. 저희가 전생에 어떤 년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저 스쳐 지나간 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는 동거동락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로우신 가르침을 배우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상월 청년의 2기는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법회에 참석하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회원들은 절에 오는 날을 기쁜 날, 즐거운 날로 달력에 표시하는 듯 불교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배가 내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참된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의지에 들어가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불교 공부다. 상월 결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수국사는 이민년 하한고 입제와 함께 신도들이 참여하는 우리말 금강경 100일기도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수국사는 수행과 포교, 신행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불자들에게 보여주고 이를 계기로 안고 수행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입제라는 것은 상월 결사나
또 우리 각 그 제방에서 선원의 결사 또 결제하는 그 의미와 또 서로 관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서 저희들이 또 결제를 맞이해서 수행정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국사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 등 9스님의 목숨 건 천막 정진을 시작으로 수행과 포교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받들어 청년 불교 포교와 신행문화 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상월 청년의 새내기 불자들은 불교의 정성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정신이 날이 갈수록 청년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국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2점 가운데 한 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휘어있는 이유는 불상의 모델이었던 스님의 발이 실제로 변형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황건 인하대 의대 교수는 국보 제83호였던 반가사유상의 휜 엄지발가락과 관련해 불상의 모델이 된 스님이 맨발로 걸어다닌 결과 실제로 발이 변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교수는 지난 3월 출간된 대한의학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반가사유상 엄지발가락은 망치 엄지발가락 또는 갈퀴발가락으로 이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교수는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이 제작된 7세기 초반에는 스님들이 오늘날 태국의 승려들처럼 맨발로 다녔을 확률이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학계에서는 국보 제83호의 휜 엄지발가락이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희열을 나타낸 징표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고, 이 발가락을 근거로 제83호가 제78호보다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소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구례 화엄사가 전통 사경에 맥을 잇기 위해 사경원을 개원한 지 3년 만에 순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제1회 전통 사경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경전에는 화엄 세상을 만나다를 주제로 관우 스님의 팔길상을 비롯해 김종근 회원의 나홍선사 발어문 등 회원 15명의 작품 38점이 선보였습니다. 저희들은 또 사경의 종찰이다라는 자부심을 꼭 갖고 싶고 교구 본사 내에 사경원이 설립되어 있는 최초에 설립되어 있는 교구로서 사경 행자들이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데 꼭 뒷받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사 사경원은 700년 동안 끊겼던 고려 전통 사경에 맥을 잇기 위해 3년 전 설립됐으며 내년 말에는 사경원 독립건물도 완공됩니다. 화엄사 전통사경원은 매주 목요일 주 야간을 이용해 초급과 중급반이 격주로 운영되며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인 김경호 원장의 지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BS 인기 TV 프로그램 대원스님의 조주로 강설이 6년 대장정의 회향을 앞두고 마지막 녹화를 마쳤습니다. BBS 이선재 사장은 명강의로 방송 포교에 기여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대원스님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인 오등선은 선원장 학산 대원 대종사 BBS 불교방송 TV 대원스님의 조주록 강설을 진행해온 인기방송 프로그램 법사이기도 합니다. 대원스님의 조주록 강설이 지난 14일 마지막 녹화를 진행했으며 이 최종의 법문은 오는 6월 초에 방송됩니다. BBS는 6년 방송 강의를 회양하는 대원 대종사에게 전법교화와 불교방송 후원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14일 충남공주 항림사 오등선원을 직접 찾아가 대원 대종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큰 스승이시고 선지식신 이 대원 스님께서 지난 6년간 해주신 강의는 정말 주옥 같은 명 강의였습니다. 매주 3번씩 이 방송이 되면서 많은 시청자, 애청자들을 TV 앞에 끌어모았고요. 그래서 그런 이 큰 스님의 원래의 힘입어서 저희 BBS 불교 방송은 지난해 방송이 평가에서 불교계 TV 시청률 1위,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한 종교사 라디오 중에서는 방통위 평가 종합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대원 스님의 조주록 강설은 중국 당나라 시대 고승으로 개겐 불성이 없다.
뜰 앞의 잣나무 등 숱한 화두를 남긴 조주 선사의 가르침을 불자들이 알기 쉽게 풀이한 TV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 시청자들과 만났습니다. 대원 스님은 방송 포교를 위한 BBS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불자들을 위한 바른 콘텐츠 제작에 더욱 애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난 6년간 조주록 강서를 통해 공부한 시청자와 불자들에게는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끊임없는 하루를 철저히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6년 동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함으로써 거기에 조주스님의 은혜와 또 6년 동안 말씀드린 여기에 모든 것에 여러분이 바로 보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6년간의 방송 법석에 함께한 오등선언 불자들도 스님의 마지막 조주록 강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진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로써 6년간 대원 큰 스님의 조주록 강설 대장정을 마감하지만 오직 깨달음이 중요함을 명심하고 그동안 법회를 통해 큰 스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을 되새기며 정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학산대원 대종사는 조계종 종정을 두 차례 지낸 고암 스님의 제자로 바른 불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항림사 5등 선언과 시민 선언을 개원해 눈밝은 납자와 제가 수행자들을 배출하며 한국 선불교의 가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우리나라 관문 인천의 도심 사찰에서 음악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 시대의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 한마당이 마련됐습니다. 인천 청량산 호불사는 경내 특설 무대에서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인천시 유형문화재 지정 기념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효 산사 음악회를 열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음악회는 김민영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의 사회로 인기 가수 진성과 박서진, 김희진, 임서원, 윤태화, 경기민요와 아쟁산조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도심 사찰의 정취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시대 진정한 효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부모은중경 문화재로 지정되는 또 기념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도 잠깐이나마 그 힐링이 되고 또 부모님 생각으로 또 효를 다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일붕선교종 인천 호불사 효 산사음악회 현장을 BBS TV를 통해 오는 25일 저녁 6시 30분, 27일 오후 1시 30분, 28일 저녁 8시 30분에 각각 방송할 예정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진수를 담은 대승불교 대표 경전 화엄경이 우리 시대 비구니 대강백 1초 스님에 의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화엄경을 만난 벅찬 감동이 출가로 이어졌다는 스님은 세상의 모습이 아무리 달라져도 근본은 마음에 있다며 화엄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비구니 대강백, 동학사 화엄항림장 1초 스님이 출가 전 읽고 숨 쉴 수 없는 가슴의 먹먹함으로 눈물을 흘렸던 화엄경을 새납 80살에 번역 출간했습니다. 스님은 전통 강원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한 글자 한 글자씩 알려주며 뜻을 새기던 그 방식 그대로 경문 바로 옆에 번역을 실었습니다. 반백년 동안 후학들을 가르쳐온 대강백은 3년 넘게 화엄경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며 번역했다며 평생의 원력을 후회 없이 회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60년 동안 승려 생활을 마지막으로 화엄경을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보람찬 일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고 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난해함과 방대함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읽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이 자유롭고 서로 연결돼 무한히 펼쳐지는 화엄의 세계는 인터넷 가상 공간과도 닮아 있어 현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초 스님은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근본은 마음이라며 우리들의 마음을 갖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화엄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발달의 근본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펼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워지고 둥그러지고 자비해지고 정말 세상의 모든 인연을 감쌀 수 있는 근본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화엄경입니다. 다음 달 14일 충남 공주 동학사에서는 도서출판 민족사에서 나온 대방광불 화엄경의 출판을 기념한 봉정식이 봉행될 예정입니다. 비구니 원로 대강백을 출가의 길로 이끈 화엄경이 평생의 원력 속에 출간돼 보다 많은 이들을 발심의 길로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인천 지역 최초의 불교복지법인인 사단법인 미촐공덕회가 온 세상 나눔재단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을 내놨습니다. 미촐공덕회는 인천 연수구 동북명상원에서 이사장 종현스님과 원각사 묘련스님,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비전 선포식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온 세상 나눔재단은 인천 명상축제 개최, 마음치유 평생교육원 개설, 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 주거 등 종합복지활동, 인천 명상치유센터 건립을 5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천 시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건립할 예정인 인천 명상센터를 인천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온 세상 나눔재단이 새롭게 다른 종교만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으로서의 다시 탈바꿈을 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단으로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조계종 수미정사신도 200여 명이 주축이 돼 창립한 사단법인 미촐공덕회는 지역과 종교를 초월한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기 위해 온 세상 나눔재단이란 명칭으로 단체 이름을 바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5월 1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